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바깥의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저녁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는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채팅방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오늘 출연진 분들은 어떤 분들과 함께 시간을 2시간 동안 함께 해볼까요? 자, 이분 요즘 경제방송과 그리고 여의도에서 정말 핫하신 분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남은 연말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이제 해외 선물 거래로 좀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제가 도움 오늘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옆에서 웃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일주일을 좀 마무리하는 거래일인데 오늘 출연진분들 너무 좀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아요. 자, 송준식 해설위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좀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지금 정상회의 중에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 2차에 진입하는 것을 지금 합의했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장에 영향 미치게 될지 2시간 동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경인 PD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눠봤고 오늘 무엇보다도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신세계 안에서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의 살아있는 전설. 이분과 함께라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해선킨 황금연못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남은 시간을 해외 선물과 따뜻하게 보낸다라는 말에 제가 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리려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한 해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벌써 연말 인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말이긴 하죠. 네. 사실 해외 선물을 쉽게 생각을 했다가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또 실망하고 돌아가셨던 투자자들도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리스크 없는, 그러니까 위험한 장사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얘기처럼 리스크 없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해외 선물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지만 또 열심히 2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아주 주옥 같은데요. 해외 선물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오늘 오프닝만으로도 안고 산다면은 거래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황금영어 마스터님 만나 뵀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1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현재 구간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방향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오늘 어제장에는 결국에 음봉으로 마감한 이후에 오늘은 그대로 또 반등하고 있는데요. S&P는 2663.75포인트로 0.41%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425.75포인트로 0.35% 강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결국에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현재 구간은 1.18 가격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1.1795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는 반등을 이어갔을까요? 오늘장이 올라오면서 1260달러 다시 회복을 하네요. 1261.9달러로 0.52%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다시 올라와주면서 57달러를 돌파하네요. 57.41달러로 0.4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각 종목별로 다시 또 주요 가격대 회복을 하고 또는 이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크루드오일과 그리고 골드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먼저 이슈 점검을 하기 전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세제 개편안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인지 다우가 어제장에 0.31%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슈 시간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내년도 지수 전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역시 준비한 소식에 있는데 JP모건 쪽에서 S&P 500 지수가 내년에는 3,000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하네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11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0.8%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로존 10월 무역 흑자가 190억 유로로 전달 대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어제자에 있었던 ECB 회의에서 이후에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유로존이 경제 회복에도 물가 상승 압력은 현재 약한 수준이다라고 발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CME 선물 거래가 지금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물 거래 개시를 앞두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입니다. 17,872.56달러까지 갔었다라는 소식이네요. 다음으로는 EU가 현재 브렉시트 협상 2단계 시작을 승인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에는 세제 개편 지연 우려 속에서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각종 지수 조금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각종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S&P 지수 3,000선에 대한 부분을 JP모건 쪽에서 좀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8일 날에 이제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앞두고 다시 또 가격대 이전에 좀 눌렸었거든요. 다시 또 상승을 하는 흐름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간 기사도 좀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할게요. S&P 500이 올라왔네요. 세제 개편안 우려에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하면서 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에 대해서도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이후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와 반등하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시세 살펴보셨을 때 1.18 가격대가 다시 또 뚫린 상황인데,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 1.1793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에도 저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57달러가 넘게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7달러 중반까지도 노려보고 또 58달러 안에 이 레인지를 깰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이 달러 인덱스 상승에 또 다시 골드는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짝은 조금은 강한 움직임 시작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1262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이 랠리 안에서 각 종목들, 메인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기에는 이런 저희 이슈 시간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S&P 500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63.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어제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오늘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송주식 해설위원님 네, 관망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김경영 PD와 저는 업에 의견을 했는데 김경영 PD 왜 웃었어요? 네, 우렁차셨죠, 목소리가? 네. 군인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역시 이런 강력한 전략들 시청자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려고 네. 기합 소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김경영 PD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어제장부터 오늘장까지 이어가는 모습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세제 개편안이 연내 처리되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려보다는 오늘자 발표될 지표들에 좀 관심이 더 쏠렸다. 네.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어제장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장마감으로 갈수록 좀 하락을 하면서 초반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는 역시나 세제 개편안의 그 진행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지금 조건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기존에 좀 반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명이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00명의 상원 의원 중에서 공화당이 52석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딱 2명 정도까지만 그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명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세제 개편안이 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아시아장과 유럽장도 좀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컷오프 미치데이이기 때문에 지수 선물, 옵션, 스탁 옵션과 주식 선물이 좀 다들 만료가 되는 날이죠. 네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전달해 드렸던 이 JP모건의 S&P 500 그 3천까지 간다라는 뉴스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기술주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연말이 되면서 2018년 지수 전망을 좀 많은 은행들로부터 나온 이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3천 이상 갈 것이라고 예측한 주요 은행은 JP모건까지 해서 3개의 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펜하이머나 에버코어 ISI도 지금 3천 이상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3천까지 간다면, 어제자 그 장 마감 지수에서 13% 정도 랠리를 하는 수치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근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지수 랠리의 주역이었죠. 하지만 주역으로서 S&P 500만 지금 18%를 보탠 바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스트래터지스트들은 이들이 좀 내년에 부진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는 이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소형은행에 대한 규제를 좀 약화하겠다라는 그 연준의 기조 같은 것에서도 좀 잠재적으로
뭐 은행주라든지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이제 지금까지 예측을 한 모든 분석가나 뭐 은행들의 모든 그 예측치의 평균을 내보니까 2,838 정도에 지금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역시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주에 대해서는 뭐 중립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또 발언 기술주에 대해서는 내년 전망 중립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한 부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어서 송준식 해설위원 오늘은 관망 들어오셨어요. 네, 2%의 해설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앞전에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김PD님께서 네. 일단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말씀하셨죠. 오늘 옵션이랑 선물 우선 만기입니다. 지금 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3, 6, 9, 12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금요일이에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이번 달은 세 번째네요. 1, 8, 5, 15. 아무튼 그런데 이런 날 사실 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보다는 옵션 수급으로 인한 사실 우리나라 만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인 우리나라 만기랑 똑같이 약간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옵션의 수급 역량으로 사실 선물이 굉장히 등락이 커지기 때문에 글쎄요. 내가 정말 상방을 본다라고 하는데 오늘 만약 크게 눌린다면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내가 뭐 하방을 보는데 뭔가 오늘 불필요한 뭔가 오버슈팅이 상단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활용한 뭐 이런 매도 포지션을 뭐 구축하는 정도로 활용을 해야지 사실 만기날은 미국 만기날은 특히 우리나라 만기날은 외국인 포지션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월요일부터 예측이 돼서 외국인의 그런 짜여진 그런 합성 포지션에 그런 레인지 따라 어느 정도 뭐 종가가 예상이 되지만은 미국은 아무래도 참여자가 많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사실 만기날 특히 장 시작하고 11시 반부터 뭐 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거래 그리고 장 종료 전 뭐 한 2시간 사이 이렇게 거래하는 거를 저는 되게 지향을 합니다. 예, 3월 물로 잡으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하방을 본다. 나는 세제 개편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난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시더라도 만약 오늘 오버슈팅이 상방으로 나왔을 때 뭐 S&P가 뭐 한 2670을 다시 뚫고 직전 고점인 뭐 한 700선 정도, 한 2680이나 90선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그냥 매도를 살짝 한번 해보시고요. 웬만하면 저는 만기날은 한번 피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거래를 하시다라고 좀 늘 추천을 해드리는 바가 있어서 중립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루 늦게이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는 이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좀 맞았었죠. 일단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장 시작, 장 막판에는 이런 수급 쪽으로 미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서 좀 지양을 하시라라는 말씀도 더해주셨고 일단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경계감의 현재 구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예정이니 그 안에서 관망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역시 저도 상승의 의견을 드렸는데 좀 어제도 지수에 대해서 상승을 들었는데 일단 뭐 어제 음봉으로는 마감이 됐지만 지금의 랠리에서는 뭐 쉽게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업이라고 해서 매수적인 관점은 역시나 저는 좀 무섭고요. 네. 그렇죠.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제 옆에 계시는 마스터님이 짚어주실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서는 뭐 서비스업 PMI라든지 뭐 각종 지표는 뭐 여전히 이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랠리 뭐 하방 모멘텀의 재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오늘 다시 어제 빠진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 의미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같은 업인데 다른 업일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시죠? 네. 제가 아마 S&P를 매수 의견을 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이제 항상 매도 의견을 내면은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이 좀 있었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낮에 우리 낮 시간부터 약간의 좀 기운이 이런 거가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나 끌어올립니다. 한 번도 그냥 원웨이로 빠져서 그 다음날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문 흐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S&P든 나스닥이든 간에 이들은 박스권의 흐름이다라는 걸로 보셔야 되는데 네. 박스권의 흐름에서도 박스권 상단을 높였죠. 박스권의 상단을 높이지 못하고 흘러내렸다면 하향 곡선을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네. 나름대로 박스권의 상단을 좀 높였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어제 우리 국내 시장 보면은 상승 출발을 해서 거의 뭐 마감 1시간 전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네.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쪽에서 나왔죠. 네, 네. 그게 이제 쿼드로플 리칭데이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증시도 내놓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시장에 맞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뭐 반대론이 있고 또 찬성론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결과라는 거가 다 나와 있는데 중간에 벌써 아무런 어떤 그 부작용도 없이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한다면 시장은 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통과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그 뭐 반대 의견이라든가 다른 이슈들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오늘 낮에 내내 올라왔었던 거로 인해서 약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보통 12시가 넘어가면 오히려 S&P는 매수 쪽에 좀 힘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2시 지난 이후 뭐 저희 그렇죠. 뭐 네. 신세계 함께 하시니까 그 후 흐름은 개장 후 흐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이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뭐 개장 전이지만 개장 10분 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6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좀 곁들여 보자면은 나스닥은 6421.50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어제의 하락폭 거의 만회하는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지수 상황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됐고요. 어제장 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일봉 기준입니다. 하지만 뭐 밀리면서 그 밀린 가격대에서 오늘 좀 소폭이나 반등 이어가고 있고 거의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1.18 가격대가 또다시 깨진 상황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송준식 해설님 다운이신 거죠? 네. 그리고 김경은 PD,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성별로 이렇게 나누진 않지만 계속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자, 저도 업의 의견, 3대1로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업을 들어주신 김경은 PD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지수 선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주의 흐름을 살펴보면 화요일까지는 달러가 좀 꾸준히 상승을 해왔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수요일에 연준에서 뭐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저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어제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 중에 일부가 현재 추진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뭐 반대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달러가 더욱 하락을 했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메르츠방크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세제 개편안의 디테일이 나올 때 그 부분이 이제 달러에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어떤 그런 좀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 좀 줄어들수록 달러에 대한 영향 역시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개편안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수인 50명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찬성표를 아무도 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몇 명의 의원이 반대를 할 것인가가 지금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세제 개편안의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뭐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이미 시장에서 세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거나 법제화가 되더라도 달러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제 이제 ECB가 목요일 유로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양적 완화를 좀 필요할 만큼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실망을 하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은 이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보다는 유로가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 전망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 유로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내년에 달러의 상방과 기대감보다는 유로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이 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유로에 대해서 상방 쪽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윤 PD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다운 의견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이 다운이 뭐 전략적인 매매 전략적인 부분인가요? 그렇죠. 네네. 뭐 트레이딩적으로 네. 조금 기다렸다가 아직은 매도 흐름입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하방으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1.17500 정도 되면은 네.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실 뭐 그 구간을 지금 노리면서 매도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입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매도를 우선 들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ECB에서 드라기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열린 결말이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계속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너무 그건 애매해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악화된다면 난 다시 확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면 그 역시도 또 다시 충분한 자극제 역할로 나는 이걸 다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한 사실 ECB나 FOMC까지는 한 3일 정도까지는 늘 경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발언 영향이 사실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유로 약세에 대한 그런 그 영향력과 달러 인덱스가 빠지질 않습니다. 우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하게 뭔가 빠지는 듯 하다가 사실 목요일날 FOMC 때 사실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긴 했죠. 그러다가 스멀스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좀 추세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놓고 보더라도 유로가 유로와 달러 간의 상관관계가 사실 어제와 오늘 높은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시 달러가 지금 약간 강세 흐름으로 저는 약간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한다면 유로는 계속 약세를 더 이어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도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일단 그 기준엔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강하고 지금 잘 빠지지 않는 그 기준을 두고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매매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렸고 또 장기적으로는 일단 매수 상방 쪽으로는 장기적인 것이죠. 네, 해설위원님. 네. 자, 그 부분까지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눌림시 매수 접근으로 업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은 일단 1.18 어제 가격대 돌파한 이후에 다시 좀 눌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매수로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기에도 매매 트레이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눌림 매수 전략으로 저는 업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02%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유로 FX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여기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마스터님 어떠세요? 네.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 FX하고는 늘상 이제 같이 봐라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달러 인덱스는 30분 봉 기준으로 양봉이 2개째 발생하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는 30분 봉 기준으로 음봉이 하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S&P 지수도 강세다라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당연히 유로는 하락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연속적으로 계속 양봉을 치고 하루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아주 그렇죠.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벌써 한 12시 정도 되면은 또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오게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음봉이 크고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격 매도를 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유로의 움직임은 거의
유럽 시장 개장 때 그리고 미증시 개장 때 이때 이후에는 움직임이 또 이렇게 좀 잔잔해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22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서 다른 때와 좀 다르게 그렇게 크게 하락이 없었죠. 그런 면을 보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올라서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데 이 유로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유로가 정말로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1.18500을 이탈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주봉에 있어서도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봉을 보면은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렇게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주봉을 들어간다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양봉을 유지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의 어떤 평균값을 맞아요. 봤을 때 또 달러 인덱스는 음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그 큰 전환을 하기에는 좀 이른 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락을 보여서 눈에 보이는 음봉으로는 막 따라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들어줄 수 맞아요. 있는데 그런 흐름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캔들을 봤을 때 또는 추세를 봤을 때 하락 추세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좀 분석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양봉 쪽으로 이런 상승 쪽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매수 의견 유효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8500이 이탈 시에는 이후는 좀 하락 추세로 좀 분석을 도와드려도 이해하셔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29분 네, 30초. S&P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이 뭐 몇 초 남지 않았는데 현재 구간 S&P가 급등을 하면서 0.5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구간 시세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개장 10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앞서서 황금유무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S&P 500 지금 개장을 앞두고 정말 강하게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667포인트, 25포인트. 네. 펀더멘탈적으로 설명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그렇죠. 오롯이 이거는 만기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이 부분에 네. 대한 해석은 만기니까 이렇구나라는 네.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아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나오면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기다. 이거는 만기다. 네. 이 움직임은 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일단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현재 지금 30분이 넘어가면서 오늘의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제장에 빠졌던 그 음봉의 크기를 모두 지금 먹어가고 있어요.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1분봉으로 보여드리는 상황에서도 급하게 또 빠르게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나스닥도 볼까요? 자, 나스닥도 여전히 나스닥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8%, 9%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 어제장에 역시 꼬리까지 좀 삼키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6,434포인트, 6,434.7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 확인하셨고요.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로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워낙 또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움직임이 잦을 것이다. 좀 조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17850달러로 움직임이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오늘의 골드 움직임은 현재 1260달러, 뭐 앞서서 1661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움직임이 작습니다. 0.45% 강세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힘을 내나요? 57.35까지 올라가면서 0.30%. 지금 뭐 같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 개장 이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개장 소식과 함께 시세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마스터님, 어떻게 또 S&P 올라가는 걸 또 탄력적으로 제 옆에서 중계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역시나 포차이 빠르세요. 방송을 잘 듣고 계시면.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지수의, 증시 개장과 함께 지수의 좀 향방도 짚어드렸고,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개장 소식, 그리고 그에 맞는 흐름도 다시 짚어드릴게요. 뉴욕 증시 3대 주스 모두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했다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표에 대한 발표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11월 산업 생산도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네요. 0.2% 높게 나왔는데 월가 예상은 0.3%였는데요. 소폭의 하회라는 점 지표 설명도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일단 이번 주 원유 재고 감소로 나왔습니다만 끊임없이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승 쪽으로 하방 쪽으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크루드 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공급 과잉 우려에도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슈가 저희가 좀 타이틀로 잡아봤는데요. 자, 현재 구간 다시 $57 돌파하고 회복을 했다고 그래야죠. 회복을 하면서 57.34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다운이고요. 그리고 김경영 PD, 그리고 해설위원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입니다. 아니, 왜 56달러 갔다가 다시 또 57달러. 제가 항상 시세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은데, 자, 김경영 PD, 어떤 뉴스 쏟아지고 있죠? 네, 외신에서는 오늘 지금 상승을 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송유관 셧다운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해 쪽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쪽으로 이제 원유를 운반하는 폴티스라고 하는 송유관이 지금 미세한 좀 보수를 하는 중에 지금 셧다운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부터 들려왔는데 이로 인해서 좀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글로벌 원유 공급이 좀 과잉보다는 좀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게 이 송유관 셧다운 상태가 이게 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좀 확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좀 원유 가격에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의 이런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가격대를 움직이는 주된 원인이라고 트레이더들은 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11월 말에 오펙 회담을 통해서 이미 2018년 말까지 감산이 연장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좀 약간의 탄력이 붙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실 생산량 증대 우려도 있지만 이제 지금의 송유관 사건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더욱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된 이 송유관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건 브렌트유기는 하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크루드 오일도 함께 WTI도 함께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좀 끝나는 시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실 쪽에서 증가하는 증가분과 해서 앞으로 좀 과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적을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어제자의 IEA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2018년도 1분기까지는 공급이 과잉일 것이다라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수요 성장률이 공급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 이슈가 지속되는 이상은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송유관 셧다운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 좀 풀어드렸는데 상승 쪽으로의 슈팅이 나온 재료를 또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일단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은 그런 전망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 상승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57달러 초반대 다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같은 업을 들어주셨어요, 네. 해설위원님. 네. 네, 사실 11월 초부터 56불에서 58.50 사이 한 250틱을 오가면서 계속 움직였는데, 네. 57.50 상당히 중요한 사실 변곡점에 있습니다. 맞아요. 상단으로 가는가, 힘을 실어서 아니면은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는가. 라고 한다면 내려온다면 56불대일 거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제 58.50은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
저기 김 PD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포티스가 이제 송유관 운영 기업이죠. 이쪽에서 발표 언급하기를 인터뷰 내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뭐 한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송유관에 대한 보수가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봐서 58불 정도는 다시 돌파 시도하지 않겠는가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2017년도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는데 좀 시청자분들이고 투자자분들이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오펙이 늘 뭔가 비오펙과의 뭔가 화합으로 하단 지지를 계속했죠. 네. 그리고 셰일가스 쪽에서 미국 쪽에서 늘 상단에 대한 제한 역할을 계속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이 재료가 과연 상반기 때 유효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조금 약간 레포트들을 반대로 뒤집어 보는 성향들이 있는데 네. 10개 회사 중에 한 8개 회사가 미국발 공급 과잉이래요, 상반기. 아, 그러면 아니네요. 예. 그러면 반대로 네. 한 60불 정도 이상은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예, 뭐 크게 그러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레포트에 대한 분석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보시고 예, 너무 이렇게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부분 좀 같이 이렇게 좀 한번 반대적인 시각으로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또 박스가 아래 위아래로 좀 추세선이 그어지면서 아래는 오펙, 위에는 미국의 셰일 뭐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하방 쪽의 그 가격대, 하단 쪽의 가격대는 오펙이 이제 비오펙 간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래 하단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줬고 위쪽 상방 제약은 미국의 셰일가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상방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제약이 이 전보단 좀 약해지고 미미해질 것이고 이제 60달러까지 또 상방 쪽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전에 또 가격대가 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큰 틀에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크루드오일 이런 종목의 특성상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과 그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은 구분을 하셔서 바라보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격대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는 시세를 봤잖아요. 57달러 초반이니까 일단 매수 가볼만 하다. 58달러 전까지, 57달러 후반까지, 그리고 56달러 또 다시 또 내려가면 그땐 또 매도적인 관점이 또 변할 텐데 현재 구간에서 움직였던 그런 가격 레인지 안에서는 저는 가격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57달러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이 유효한 이전에 또 가격대 흐름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었고 그렇다면 마스터님 이 다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확 쫄렸습니다, 정말. 왜요? 세 분이 갑자기 매수인데 저만 매도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웬만하면 뉴스를 작용을 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시세를 보면은 자꾸 그쪽에다가 제가 묶어두게 되는데 이제 우리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다가 해외 선물을 특히나 이제 자기만의 어떤 시그널을 꼭 갖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좀 세워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추세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 선물은 마찬가지로 추세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국내 선물이 가두리면은 양매도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해외 선물은 물론 추세를 봐야 되지만 변동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3시간이 열리는 동안에 23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변곡관이 많은데 제가 왜 매도의 의견을 드렸냐 하면 S&P가 아까 제가 오르기 전에 이제 막 음봉이 졌었을 때 출발하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죠. 네. 그러면 미리 샀던 분들은 외려 출발하면 30분 안에 해결하기 위해
때문에 앞에 고점에 가다 청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미리 쭉 올라오다가 미증시가 출발하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차트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최근에 13일 날부터 시작해서 원유 재고 나오고 할 때에 이 큰 음봉이 떨어졌던 자리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오펙 감산 얘기 또 원유 재고 얘기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 줬는데 지금은 그런 뉴스에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걸 다 말씀을 해주시지만 시장은 수급이 가장 우선이에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단기 그날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시간 즉 60분 차트 11시부터 12시까지의 기준을 본다면 아주 지금 급하게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봤을 때 크루드 오일은 지금 올라갈 자리가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올라가는 거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려 빠지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쪽에다가 달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 저는 매도를 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빠지고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저는 옆에서 네, 조용히 이제 마스터님 의견 들어보면서 시세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57.40 그 정도 가격대였어요. 그런데 네. 지금 방금 전에 뭐 1 초반까지 좀 밀렸죠. 빠르게 좀 밀렸어요. 57.10까지 좀 찍은 것 같은데. 자, 빠르게 빠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발언을 하실 때 매도에 대한 관점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또 빠지려는 움직임인데 뭐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구간 11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개장이 이제 10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장 이슈 한번 짚어보죠. 어떤 기사 나오고 있나요, 김경윤 PD? 네, 현재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지금 장이 좀 열리면서 좀 굉장히 좀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셨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0.4%네요. 네, 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통신주가 가장 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섹터이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좀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한 0.3%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점 3대 지수 그리고 이전에 통신업종에 대해서 뭐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간 4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항상 좀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하지만 나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미미하기도 한데요. 현재 구간은 1260달러 선 움직이고 있는 골드인데 먼저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해보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저 좀 어려웠거든요. 지금 김경훈 PD와 마스터님 두 분 다 중립, 저만 다운인 거죠? 저는 매수. 매수이신 네, 거죠? 저는 매수. 업이고, 네. 저도 관망 들고 싶어요. 네, 그런데. 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일단 확인이 좀 됐고, 김경윤 PD, 관망 들어줄 때 기대도 돼요. 어떤 네. 이야기 할까요? 네. 지금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4주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번 주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달러가 조금 힘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지금 뭐 유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달러 하락에 의해서 지금 골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뭐 외신에서는 2018년도에도 글로벌 경기 성장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골드가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트레이더와의 인터뷰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부터 연말까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용해질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좀 더 활력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겠죠. 아래로는 뭐 1240에서 1245달러, 위로는 1260에서 1265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좀 뭐 구체적이지는 않게 뭐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어서 지금 내년도에 또 전망이 함께 올라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시에테 제네럴 쪽의 애널리스트의 전망인데요. 이 골드 반등은 굉장히 좀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사실 골드에 투자를 하느니 증시나 비트코인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당신이 투자자라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을 투자할 만한 그 탑3 투자처에 들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값이면 더 나은 기회가 얼마든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들어서 한 9%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뭐 이 CNBC 쪽에서 보는 이제 산출한 거에 의하면 글로벌 증시는 거의 20% 정도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은 무려 1,750%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네. 뭐 이에 비하면 골드의 뭐 10% 미만인 이 상승률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이제 1200에서 뭐 1260까지 뭐 레인지를 본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골드에 투자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골드에 대한 매매 포인트 매력도보다 일단 지수가 워낙 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승률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고 골드는 좀 정말 오랜만에 상승 흐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업이셨죠? 네, 네, 업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올해 연준이 처음으로 점도표대로 계획대로 3번 금리 인상을 했죠. 진짜요? 네, 네네. 처음으로 말을 지켰습니다. 맞아요. 지켰고 일단 뭐 저물가에 대한 물가 우려에 대한 뭔가 시장 경계가 점차 네.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FOMC 멤버가 이제 내년에 정격으로 교체가 된다는데 다 좀 네. 매파적인 사람들이 될 거래요. 그러면은 사실 골드는 많이 못 가는 게 맞는 거고. 못 가죠. 예, 네. 사실 뭐 1250선 다시 예전 가격대로 복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인데 네.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사자. 예, 지금 흐름은 전반적으로 저는 매수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1248에 저 들어갔다가 1240선 깨는 것 보고 손절했거든요. 예. 예, 38을 48. 찍고 그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 예, 뭐 역시나 여튼 이런 저물가에 대한 민감도라든가 이런 FOMC 그냥 그리고 장밋빛 미래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갈 것이다. 비트코인도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게 다 장밋빛 미래의 맞아요. 한 기대감이죠. 축이거든요. 그 축이 저는 얼마나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굉장히 퀘스천 마크고요. 예. 저는 사실 골드는 그래도 눌리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1252선 정도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제 내년 전망 달러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매파적인 의원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금에 대해서 가격은 여전히 하방 쪽으로 열려 있긴 해요. 뭐 전망으로 보면은 하나 빼먹었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IMF가 되게 우려를 하는 게 네. IMF가 이틀 전에 무슨 회견 성명을 냈는데요. 연준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물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 되게 제가 공감하는 바를 어. 딱 IMF에서 짚어주는 네, 부분이라 네, 네. 저는 사실 그게 대한 경계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 예, 내년 한 3, 4월까지도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연준에 대해서 이제 뭐 각종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많은 할 일이 있고 조절과 이런 통화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가가 살짝 아쉽다. 지금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그 부분 IMF 쪽에서 권고했다라는 발언까지 또 해설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셨고 이전에 1230달러 후반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1238.3이네요. 그 저가가 그날 보니까 그 이후 최근의 추세가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1252달러에서 좀 분할로 매수 좀 모아 가시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앞으로 큰 추세로는 하방 쪽으로는 이제 더욱더 이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소폭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죠. 일단 오랜만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슈팅이 나오면은 또 다시 눌려버리는 게 골드더라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제한적인 상승에는 정말 저도 동감하는 바로 일단 저도 올라올 시 이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골드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네. 비트코인의 가장 피해자가 골드입니다. 맞아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금을 싫어했습니까? 비트코인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졸지에 갑자기 안전자산이겠죠. 저는 비트코인의 부정론자거든요. 네. 사실 실체로 눈으로 본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지금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를 깨워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 2000년도, 99년도 코스닥 열풍일 때 정말 코스닥 사주세요 이렇게까지 됐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에 등장했다라는 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물 시장에 등장했다는 것은 선물은 양방향이죠. 거래소 시장만 움직였다면 매수만이 가능한 건데 매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지수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골드나 국채는 하락입니다. 이들은 안전자산들은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 아마 이 흐름은 새벽쯤 되면 다시 얘네들은 좀 밑꼬리를 좀 달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져서 네. 저는 뭐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립이되 그렇다고 너무 매도 의견을 고수하지 마라. 우리 2부에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연초가 저는 사실 베어마켓 랠리를 좀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너무 막 골드에 대한 강력 매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들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인데 일단 골드가 비트코인 때문에 깨졌네요. 네.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대체제가 아니다.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이 대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해주셨는데 골드는 그래도 골드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된다면 다시 또 본래 성격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또 12시 지난 이후 지수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현명한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도 이어갈 테니까요. 샵 0082번과 전화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시청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